진짜 여름 다 가네, 그죠? 이제 여름에. 내일은 세법이죠? 예, 선생님이 바꾸셔가지고 좀 여러분들 힘들 건데, 예, 종일 해야 돼, 그죠?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건 7, 8월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론 강의를 끝낼 수 있다는 거. 또 과목이 무슨 과목이야? 세법이라서 강의 이틀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다행이죠.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곳은 아직 세법 교수님이 안 바뀌어가지고 지금 한 달 이상을 계속 공백으로 있어서 그걸 저는 민법으로 계속 채우고 있는데, 그러면 2차는 심각할 수 있어. 지금 우리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교수님께서 원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제가 못하니까 좀 다른 분 채우라고 할 수 없이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김성래 교수라고 온다고 그랬죠? 예, 아마 저하고는 한 20여 년 같이 강의를 했어요. 예, 처음에 내가 강의할 때 그 친구가 나 강의 잡아줬거든. 예, 그 친구는 벌써 이쪽에서 했고, 아마 중개사 강의를 한 35년? 강의만 이쪽으로만 35년 했을 거죠. 그러니까 강의는 세법 강의는 엄청 잘했고, 아마 자료도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우리 책 나왔나? 유학지? 아직 인사 안 나왔나? 하여튼 책 자료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나한테 물었거든. 이거 야 이렇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거니? 그랬는데 요새는 내가 물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드니? 예, 되게 자료도 잘 만들고. 근데 하여튼 성실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첫 번째 있잖아. 아들놈 새끼가 뭐한테 했어요? 판사잖아.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 사법연수원 수석이면 저기잖아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있다가 지금 로테이션 돌아가지고 중앙지법이 또 이번에 북부지원으로 가 있어요. 지금 북부지원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임명할 때 서울중앙지법 여기 임명받았다. 그 사람은 거의 탑5 안에 드는 사람들만 거기 갔거든. 근데 이 친구는 수석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하여튼 자식복은 태어났어. 자식복은 타고났어. 근데 술을 잘 안 사줘서 좀 탈이지. 하여튼 좀 상당히 좀 친한 편인데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 거야. 왜냐면 이미 다른 분이 하던 거에 익숙해 있잖아. 그죠? 아예 공부 안 한 사람은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공부한 사람들 힘들어. 작년에 제가 강의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저쪽에 그러니까 7월 달에 강의를 갔는데 공부하신 분들이 힘들어. 왜? 암기법이 다르잖아. 교수님마다. 근데 안 했던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붙었어. 그런데 공부된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 작년에. 왜? 나는 공부돼 있는데 헷갈린다. 안 듣겠다. 그래서 안 들은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다른 걸 보겠다. 그냥 인터넷 다른 거 본다. 다 떨어졌고. 그냥 7월 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시험 붙었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면 하긴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적응해야 돼요. 그건 뭐 나하고 안 맞는다 이런 건 없어. 그냥 쫓아가셔야 돼. 근데 세법이라서 다행스럽게 공법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아셨죠? 그래서 하면 그냥 충분할 거다. 그리고 2차 과목들이 뭐 원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올해 시험에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하여튼 힘내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전 과목을 골고루 다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뭐 이거 열심히 하고 이걸 안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60점만 맞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60점만 맞는 건 전 과목 골고루 열심히 하면 60점 넘어갈 수 있지. 그게 뭐 특정 과목에서 90점 맞고 특정 과목 40점만 맞고 이런 건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전략은 안 통할 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라. 아셨죠? 예, 어쨌든 2차에서는 뭐가 점수가 제일 낮고 제일 좋고 중개사법.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꾸준히 해야 돼.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실무 문제로도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죠. 거기서 점수를 확보해 나머지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134페이지부터 보자. 페이지 134.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온 거.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지난주에 어떤 거.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용어 정의. 먼저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계획 2개가 먼저 그려진다. 계획 2개. 뭐 있었죠? 용어들이 어려워. 용어부터 해야 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하고 또 하나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그래서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이렇게 정리하면 돼.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자. 수립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해야 돼?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면 뭘 지정해야 된다? 정비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럼 정비 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죠? 이 정비 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이 지역을 장차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야.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 정비 계획. 그래서 정비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 계획이 마음에 들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뭘 지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이 먼저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진다.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뭘 해야 되죠? 정비사업을 들어가자. 그럼 누가 하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사업 시행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자 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공공시행자들이 한다. 거기는 돈을 처발로 넣는 사업이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 누구만 한다? 공공시행자. 누구 있었죠? 원래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둘이 있었다. 그때 시장군수 등에는 등자에는 누구 들어간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그런데 세종시하고 제주도만 다시 특시, 특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여기는 어디죠? 강서구청장. 여기는 강서구청장이 그 사람을 시장, 군수 등의 등자에 들어간다. 아셨죠? 자, 그럼 그 사람하고 또 하나 토지주택공사 등. 그때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또 하나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둘을 합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고 그 자들이 원칙적으로 무슨 사업을? 달동네 사업, 즉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다 그랬었죠.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너희들끼리 모여서 니들 낡아 빠진 건물 철거하고 니들이 새로 지어서 니들이 가져라. 그럼 누가 하라는 얘기야? 너희들이 하라. 근데 너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니들끼리 모여서 뭘 설립하라? 조합을 설립하라.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 시행자다? 조합,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몇몇밖에 안 되는 20인 미만밖에 안 되는 무슨 사업에서만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건 어떤 게 제일 많다 그랬죠? 왜 그런다 그랬죠? 그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런 통상가 주인들 또는 그 공장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20명 미만이죠? 그때는 지들이 별도로 조합을 설립한다? 안 하고 직접 할 수 있다. 자기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 시행자인데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데 다만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누가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지들이 직접 해도 괜찮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또 예외가 나오죠. 어떤 예외? 원래 재개발 재건축을 누가 하는데 조합 또는 재개발에서는 토지 소유자 이 자들이 사업시행자인데 그 자들이 하지 아니하고 누가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 사업시행자가 정해졌어. 그럼 시행자가 할 일이 뭐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뭐라 부른다?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한다. 사업시행계획서. 용어들이 먼저 익혀지지 않으면 진도가 나갈 수 없어. 그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우리 정비법은 웬만한 인허가권은 누가 갖는다? 시장, 군수 등. 이게 중요해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웬만한 건 누가 한다? 지정권자. 예, 도시개발법은 잘 모르면 그냥 지정권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정비법은 웬만하면 누가 한다? 시장, 군수 등. 그럼 시장, 군수 등에게 뭘 가져간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가져갑니다. 그럼 시장, 군수 등이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마음에 들어? 알았어. 너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도 좋아. 라고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걸 내준다. 뭐라고 내준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주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그죠? 고시하죠. 그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뭐 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근데 잠깐 사업에 들어간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다 그랬죠. 그 조치로서 첫 번째, 자 누가 있어야 돼?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뭐라 부른다? 시공자. 시공자를 선정하자. 나오죠? 자 시공자 선정했어. 또 하나 여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들 무슨 사업에서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만. 여기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누가 있다?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있죠?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세입자들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뭘 만들어주자? 임시 거주 시설이라는 걸 설치해주자. 이런 게 있었죠? 자, 이 정비사업도 무슨 사업의 일종이다? 공익사업의 일종이다. 이건 영리 목적이 아니다. 공익사업이란다. 즉 노블령 거치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익사업이다. 필요하다면 토지 등을 뭐 할 수 있다?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법에서는 다 수용 또는 사용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취득 또는 사용이라 말을 쓰고 있더라. 자, 그런 필요한 몇 가지 조치를 끝내놓고 이제 뭐 하자?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자. 그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있었죠? 좀 전에 사업 시행 계획 뭘 받았었어?
인가를 받았잖아. 그럼 사업시행계 인가고시가 있었죠? 인가의 고시가 있었어요. 그럼 그로부터 며칠 내에 120일 이내에 요거 120일은 그 기간 내에 뭐 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걸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죠? 뭐라고 알려야 됩니까? 통지한다. 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우리가 뭐 받았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정비사 빼 계략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나와요. 정비사 빼 전체적인 총액이 얼마. 그 다음에 그 중에 여러분들의 계략적인 분담금 추산액 얼마 정도 여러분들이 대략 낼 것이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면 현재 된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 이렇게 짓는다면 자, 지금 있는 거 몇 평짜리야? 20평대. 이거 30평대로 새로 이렇게 짓는다면 대략 얼마 정도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짓는 거에서 일반 분양할 것이 몫이 나올 것이고 그럼 일반 분양 이 정도 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좀 더 들어오겠죠? 일반이 많아지면 그럼 우리 분담금은 그 총 공사비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죠. 왜냐하면 일반 분양에서 파는 돈 갖고 공사비를 일부 채워놓으니까 우리 분담금이 줄어들죠. 그렇다면 결국 대략 여러분들의 계략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얼마 정도 이 정도 될 거니까 이 정도 분담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드릴 테니까 분양시청 기간 드릴 테니까 이 기간 내에 분양시청 하시기 바랍니다. 계략적인 분담금 추산액 및 뭘 한다? 분양시청 기간 등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뭐 한다? 공고하라. 이게 며칠 내에 이루어진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내에 계략적인 분담금 추산액 분양시청 기간 등을 통지할 것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받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근데 전번에 첫 번째 아주 어렵게 났던 게 뭐더냐? 여기 통지할 내용과 여러분들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일간신문에 뭐 하는 거 있을까? 공고할 내용이 있겠죠? 같을까 다를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통지할 여러분들에게 개별 통지하는 거야. 자, 요번에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 토지 소유자들 다 있잖아. 토지 소유자 나오니까 그분들이 통지합니다. 그때 그 통지하는 내용과 공고하는 내용이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럼 시험 떨어지는 거야. 아니야, 그 문제 틀리는 거야.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문제는 틀리는 거야. 다릅니다. 왜 다르죠? 통지하는 건 잘 생각해. 뭐가 들어있을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들.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들. 근데 일반 공개되는 것들,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거기 들어있겠죠? 그러나 특히 뭐가 들어있다? 당신만 관리되는 것들. 자, 이분 얼마 정도 분담금 추산액, 얼마 정도 부담할 것인지 이거 전체한테 다 공개해야 돼. 각자 사람들에게 다르게 공개해야 돼. 다르게 통지해야 되죠. 당신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될 겁니다. 당신은 얼마 정도 될 겁니다. 당신 얼마 될 겁니다. 이건 각각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문제잖아. 이건 전체 공개하면 안 되죠? 그건 개별적인 걸 하고 어떤 것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알아도 되는 것들 그건 뭔다? 그건 공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시험 문제가 여기 통지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걸 고르시라고 시험 문제가 났었어. 그럼 그거 애운다 못 애운다? 못 애워요. 돌아버린 거죠. 물론 이런 개 같은 문제가 나와 있어. 이 친구도 봉 쪄버리죠. 그때 머릿속에서 뭐가 생겼다? 아, 통지라는 건 그분들만 알아야 될 것들. 물론 남들이 알아도 되는 거지만 그건 그렇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계없는 것들. 그건 그냥 통지상에 넣어도 돼. 누구나 그건 알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특히 이분들만 알 수 있는 것들. 그죠? 그건 어디에 된다? 통지할 사항에만 들어가지 공고하는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아마 이게 났을걸? 공고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럼 공고되는 거에 안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개별적인 분담금 추산액. 요거는 그 개별적인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은 통지하는 사항에 들어가지 공고하는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애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나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 유추해서 우리가 흔히 통밥 실력이라고 그러죠. 찍신하고 통밥하고 같아요 달라요? 찍신은 뭐 하는 거죠? 그냥 찍는 거야. 아무거나 번호 5번 중에 그냥 3번이 감이 오는데 3번 이렇게 찍는 거. 이건 찍신이지. 우리 로또 복권 찍는 건 감으로 하는 거야? 찍신이야? 그럼 찍신이야 그거. 로또 복권에서 뭐가 됐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번호 아무거나 그냥 찍찍찍 거버리는 거지. 그래서 잘 되면 대박인 거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력이 아니야. 그건 찍는 건 그거 찍는 어떻게 무슨 실력이야 그게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뭐는 아니야. 이건 통밥 실력이라는 건 유치 해석하는 거죠. 아, 이거는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건 개별 통제해야 되지. 이건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 생각만 딱 들었다면 답 찾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
근데 일반인들이 거기까지 유추해석해야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들을 이런 그림 이게 왜 이렇게 통지하고 공부하는 건지 그 내용은 왜 그런 거지? 라는 것만 알았으면 답 찾는 데는 전혀 지장 없었다. 근데 거기까지 유추해석이 도달되지 못한 못 팔았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것이 첫 번째고. 자, 그 밑에 보면 분양신청기간 나오죠. 뭐 한 날부터?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이래? 30일 이상 60일이래. 여기도 봐요. 통지하고 나서 그로부터 며칠?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다만 한 차례만 20일 이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요 기간에 뭐 해야 된다? 분양신청 기간은 이렇게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기간을 드리는데 그 분양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 단 20일 연장 이렇게 해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통지한 날로부터야. 첫 문제 어떻게 내죠?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 땡 종친다. 이때부터 30일 이상 60일 아니고 120일 내 통지했죠. 통지하고 나서 30일 이상 60일 내가 분양신청 기간이다. 통지한 날로부터란 그 언제부터란 말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첫 문제도 그런 걸 항상 잘 바꿔내기 때문에 조심해서 언제부터라는 그 시점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셨죠? 자, 그게 분양신청 기간이고 그 밑에 분양신청 방법은 그거 쭉 써 있어요. 뭐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 예정지 증명원을 첨부해서 어쩌고 하랬는데 그 밑에 게 마지막 게 중요해. 우편의 방법으로도 분양신청할 수 있다 없다? 우편의 방법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 그 분양 신청한 거로 볼까요? 분양 신청에 내 도달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입니까? 발송된 것임을 증명하는 우편이 됩니까? 이걸 무슨 주의를 한다? 발송주의를 한다.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 이건 발송주의야. 따라서 우편으로다가 분양 신청할 때는 우체국에 가서 오늘이 마감일이야. 그럼 오늘 가가지고 마감일 오늘 거기다 등기를 보내니까 날짜 찍힐 거 아니야. 그것만 오늘 발송했다는 것만 증명되면 뭐 한 거로 본다? 설령 내일 모레 도착했어. 그럼 이미 분양신청이 끝나고 도달했죠? 그래도 분양창소로 본다. 왜? 분양신청 기간에 발송만 되면 된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걸 무슨 주의를 한다? 발송주의를 한다. 자, 만약에 재분양 공고 할 수 있을까 안 했을까? 할 수 있어.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거 요거 인가받았죠? 요 인가받은 게 또 뭐 한다? 변경될 수 있어. 그 변경됐으면 사람들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난 걸 보고 보여줬잖아. 아까 보여주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씨 저런 식으로 해. 아파트 짓는 거 보니까 평형수 큰 것만 짓지 작은 거 짓지도 않아. 나는 돈도 없는데. 그럼 내가 분담금이 많이 커지죠? 커지니까. 근데 나는 저런 거 필요 없거든. 나 혼자 살 거거든. 그럼 나는 몇 평이면 돼? 20평 되면 축하지. 여기 분양하는 거 다 40평 이상짜리야. 야 이씨 안 받아. 그럼 포기했어. 그랬더니 다시 안 되겠다고 해서 저 사업시행계획서가 변경됐어. 어떻게 변경했어? 그래 20평 초반대 그것도 져줄게. 그것도 짓겠대. 그럼 나는 또 뭐 할 수 있어? 분양신청 기회를 놓쳤잖아. 그럼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한테 기회 주고 나는 그렇게 그런 거 안 만든다고 해서 포기했더니 나중에 그것도 해서 변경된대. 그러면 나한테 다시 분양신청 기간을 또 한번 줘야 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게 변경됨으로써 다시 한번 재분양 할 수 있는 공고를 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당연한 논리죠. 그러니까 애우고 자시고 하나 그런 개념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투기과일 중에서 재분양 신청 제한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요 그림 여기가 어디야? 투기과일지구야. 여기에 이 친구가 뭐 했었어? 여기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투기과일지구 갖고 있어. 또 어디도 갖고 있어. 저쪽 건너편에 있는 여기 투기과일지구 또 주택을 갖고 있어. 또 한 채 갖고 있어. 여기도 한 채 갖고 있고 저기도 한 채 갖고 있어. 이런 친구를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부자를 한다 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언제 부자라고 그랬어? 뭐라고 했었어요? 능력자라 한다 그랬잖아. 이분은 부자라고 부르면 안 돼. 능력자가 더 정확히 말해. 왜? 왜 능력자야? 어디만 골라서 갖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만 가지고 있잖아.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오른 데야 떨어지는 데야? 아, 떨어지는 데야? 집값이 오르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정하지 떨어지는 데를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도대체? 투기과열지구가 집값이 떨어지는 데에다 지정한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 공법 그렇게 가르친 새끼 끌고 와 이씨. 내가 주둥이가 팼다니까 이씨. 꼭 내가 나를 때리게 만들어야 돼? 네. 자,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오른 데잖아. 거기만 갖고 있다는 건 무슨 자야? 능력자잖아. 그럼 이 친구가 여기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분양받았어. 분양받았죠? 자, 그건 조합원 분양으로 받던 일반 분양 받던 하여튼 분양받았어. 뭘 분양받았어? 그래 놓고 몇 년 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여기 있는 이쪽 주택 있죠? 여기서 또 한다고, 여기서 또 분양받아. 또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이 들어가고 5년 내에 또 사업 들어간다 이 소리야. 여기서 분양받았는데 또 5년 내에 또 분양받게 돼. 이 분양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래서 투기 과정에서는 한 번 분양받았으면 5년 내에는 또 다른 투기 과정에서는 분양받는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게 현재 법에서 이렇게 강화가 있다. 지금 이거 풀어줄 때가 됐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제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풀어줄 것 같은데 경기가 워낙 과열됐을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쪼이는 거야. 그리고 풀어지면 또 바꿔버리고. 근데 현재까지는 그래 돼 있다. 자, 옆 페이지 분양청을 하지 아니한 자. 가급적이면 이 그림군법 보려고 하지 말고 뭘 보려고 해요? 책을 자꾸 익혀야 돼, 이제. 지금부터는 책을 보려고 노력해. 그래서 갑자기 내가 그림군법 갖고 내용 설명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눈에 책이 익어야 돼. 그래야지 시험장 갈 때까지 책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위주로 보십시오. 자, 그럼 이해가 안 될 때만 그림군법 보라는 얘기야. 내용들. 그때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면 책 위주로 해서 자꾸 책을 정리하십시오. 자, 분양청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박스 속에 4명 나오죠? 첫째, 분양청 안 한 사람. 두 번째, 했다가 중간에 처리한 사람. 또는 아까 투기 과정에서 5년 내 분양청 못 받는 사람 있죠? 아까 여기 또 같은 거 이거는 분양 못 받죠? 그러니까 분양청하지 아니한 자, 했다가 처리한 사람, 투기 과정에서 못 받는 사람, 또 하나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결국은 분양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거나 못 받는 사람들이죠. 안 받고 못 받는 사람들.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 떠나보내야죠. 그죠? 그러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서 떠나보내자. 그게 바로 그거야.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이내에 그 사람들에게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언제 시험 문제야?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뭐 넣었죠? 괄호, 박스 속에 괄호를 넣어놓고 숫자 안 본 거 90이라는 숫자를 골라내라라고 숫자가 났던 시험 문제야. 그럼 언제부터 한다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서.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무슨 현상이 발생하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우리 아파트에 경추 관리처분계획 인가라고 써 있어. 그럼 뭐 한다고 그랬어?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나가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그때부터 나갔잖아. 그럼 그냥 내보내야 돼? 돈 주고 내보내야 돼? 돈 주고 내보내야 돼. 그때부터 90일 내에 돈 줘라 이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돈 드리겠다는 얘기야. 나가기 전에 줘야 돼. 아직 나가려면 아주 한 2달 남았, 한 1년 남았어. 근데 지금 돈 줍니까? 나가기 직전에 줘야 됩니까? 나가기 전에 줘. 그럼 내보내고 줘야 됩니까? 나가기 전에 줘야 됩니까? 나가기 전에 준다. 타이밍을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 나가야 되죠? 그럼 나가는 게 그 다음날 바로 다 나가야 돼. 일정 기간 줘. 일정 주잖아. 그 기간이 며칠이라는 얘기야? 90일을 주는 거야.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한 3개월 기간 줄 테니까 그 기간 내에 빠싹 협상해가지고 이분들 돈 드리고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90일 내에 하라는 게 그거야. 그럼 저 90일 정도 되면 보통 3개월 정도 되면 이 아파트 다 뭐 된다? 불 꺼진 아파트가 돼요. 보통 그래요. 현실에서. 지금 실무에서도. 그럼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죠? 그때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전세집 찾아서 보통 그걸 다 이제 자기들이 구해놨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자, 그게 90일이 이제 된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라는 얘기죠. 다만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분양시장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분양시장기한 끝났잖아.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보상 협상에 관한 건 일찌감치 그때부터 시작해도 돼. 그래서 결국 90일이 될 때까지는 뭘 끝내라는 얘기야? 보상 협의를 하여한다고 되는데 이 법 만든 새끼가 또라이야. 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뭐라고 했어야 돼? 완료하여야 된다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90일 내에 시작하는 소리가 아니라 90일 내에 뭐 된다? 끝내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할 수 있고 분양시장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상을 시작해. 자, 이 친구 분양 대상자가 아니야. 그럼 이 친구한테 보상비 줘야 될 거냐? 그럼 언제부터 시작한다? 협상은? 언제부터? 분양시장 기간 만료일 다음 날. 그날부터 야 얼마 줄까? 너 나가는 거. 그죠? 보상협의는 그때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끝내는 건 언제까지 끝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부터 며칠 내? 그로부터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만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한다 그랬는데 협의를 하여한다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해? 협의를 완료하여한다라고 썼었어야 돼. 근데 자칫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아니고 끝내야 된다는 뜻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손실보상 미협의 시 조치. 이게 작년에 또 같이 박스 문제를 냈던 거야. 아까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현실보상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제로 내보낼 수밖에 없죠. 강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첫째는 관할 토지 수용에다 이 금액 좀 정해주세요. 신청하는 걸 뭐라고 하죠? 재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 이분에게 얼마 금액을 드리면 좋을 건지 판사님이 금액 좀 결정해 주세요. 이걸 뭐라 부른다? 매도 청구 소송을 한단다. 따라서 관할 토지 수용에다 그거 정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판사한테 금액 좀 정해달라고 하든지 어쨌든 금액 정해달라고 하고 신청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누죠.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 이것 좀 금액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이거 지금 신청하는 걸 재결 신청. 토지 수용위원회에다 금액 정해주세요. 뭐라 부른다? 재결 신청. 벌써 앞에서 몇 번 얘기했었어. 이건 얘기인 거야. 또 하나 보상 협의가 안 된다. 협의가 안 된다. 그럼 판사님한테 가서 이 금액 좀 정해주세요. 뭐라 부른다? 매도 청구 소송. 그럼 매도 청구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그 토지 수용에다 가는 건 재결 신청, 법원으로 가는 건 매도 청구 소송. 구분해서 좀 정확하게 기억 좀 하십시오. 이거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하시라. 아셨죠? 다시 한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금액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뭐라 한다? 재결 신청. 아니 판사님한테 재판을 청구해서 금액 좀 정해서 신청하는 걸 매도 청구 소송을 한단다. 아셨죠?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할까? 자, 보상 협의가 안 됐대. 그럼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 내? 60일 해야 된다. 그 기간이 며칠이었었죠 아까? 90일. 90일의 날짜를 줬는데 그 기간 내에 협의가 됐어 안 했어? 안 됐죠? 그러면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 주겠다? 60일 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지연일수 지금은 읽어보시고 자녀분이 있어 남았어.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분양 신청을 받아놓은 남은 게 때 이 남은 건 어떻게 처리할까? 첫째, 거기 보류지로 정하거나 건축물도 포함해서 조합원 또는 토지주택에 이해예지하게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 첫째, 보류지로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보류지로 정한다는 게 무슨 말? 보류지. 보류지가 뭐죠? 도시개발법에 나왔었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아니면 규약이나 정관이나 시행규정 또는 실식에서 정한 목적으로 해요. 한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을 뭐라 본다? 보류지. 그럼 여기서는 보류지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남겨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남겨둘까? 일반 분양해서 다 팔지. 예를 들면 몇 채가 남았어? 100채가 남았어. 100개가 남았어. 그럼 100개를 갖다가 전부 다 일반 분양 100개를 다 팔을까? 보통 그렇게 안 해요. 한 10개 정도는 남겨둬요. 뭐로 남겨둔다? 보류지. 그 10개 남겨두는 이유가 뭘까? 한번 설명했었는데 왜 10개를 남겨둘까? 그러니까 분양 안 해. 일반 분양 안 해. 그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은 외의지하게 분양할 수 있다. 이게 일반 분양이거든. 그 밑에 거. 그럼 일반 분양으로 하지 않고 보류지로 남겨두는 것이 있다는 거야. 10개를 남겨뒀어. 왜 그랬을까? 자, 분양 자격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분쟁이 있을까 없을까? 이 친구 자기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분양 신청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해 본인은. 근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친구 야 너 없어? 그러면 없나 보다고 가만히 있을 거야? 생긴 거 봐. 법원에서 소송 제기할 거 다 안 할 것 같아. 할게 안 할게? 할 거래. 벌써 금방 나오잖아. 가만히 그래. 분양 당신 자격 없어? 없나 보다. 가만히 있을까? 아니야.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거 분양 받으면 못 받고 얼마 차이 나는데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있을 성격 아니죠? 뭐 됐어? 소송 제기했어. 근데 소송 제기하면 이틀 만에 소송 끝나죠? 오늘 제기하면 내일 모레 판결 나오죠? 아니거든. 2년 3년 비통 걸리거든. 그럼 2, 3년 지나면 이미 뭐가 끝났어? 다 끝나고 분양 다 끝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사람 승소했어. 야, 넌 분양 자격이 있대. 야, 나도 분양 받을 수 있어. 가보니까 아파트 다 완공됐고 없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디 주면 돼요? 관리사무소 옆에다가 계집 하나 줘주고, 그죠? 그거 주든지. 그좀 주면 될 거 아니야.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남겨두는 게 몇 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즉, 분양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 없는 게 아니야. 그 중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확정 판결 받으면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 걸 남겨두는 걸 말한다? 보류지라고 한단다. 실무에서는 이게 바로 보류지입니다. 아셨죠? 알아두면 좋아. 자, 그 밑으로 내려가. 이제 뭐가 나오죠? 관리처분계로 넘어가자. 자,
자, 이제 뭐 받았고, 이게 분양 신청이 이게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건 뭐가 받은 거다? 분양 신청에 관한 건 여기서 끝난 거고,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됐으면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안 한 사람들이 있고 갈라지죠? 그럼 안 한 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래서 왜 안 한다고 그랬죠? 돈이 없어서. 대부분 그래. 왜? 내가 이거에 대한 내가 계약금도 내야 되고 중도금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 돈 내는 게 내 이자 부담이 너무 커. 내가 이거 감당하기는 이 집은 너무 커. 내가 이 정도 것도 필요 없고 내가 현재 경제 능력 이건 안 돼.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다?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안 한 분들은 뭐 할까? 그냥 현금 청산해서 떠나보내는 거고, 이제 누구 남았어?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 남았죠? 이분들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건지 계획을 수립한다. 그 계획을 뭘 한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단다. 그래서 시장우수득에 뭐 받으라? 인가 받으라. 요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시장우수득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1, 2 들어가요. 뭐가 끝나야 돼? 분양신청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단다.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건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관리처분계획이 있는 거야? 관리처분 방식으로 할 때만 관리처분계획이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해 안 해요. 수용 방식은 어디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수용 방식도 있었잖아. 지난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다? 5가지. 현수, 환관, 혼. 현수는 환관이라 혼이 내지 못한다. 현재 계량 방법.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처분 방법.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관리처분 방식으로 할 때만 관리처분 수립하지, 환지 방법으로 할 때는 환지 계획 수립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에 뭐 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그건 수용 계획으로 가면 되는 거고. 아셨죠? 그렇지. 요거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할 때만. 그럼 우리 사업 3가지에 다 관리처분 방법이 다 들어있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다 관리처분 뭐 할 수 있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금 관리처분 있었죠? 그 다음에 재개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파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파하는 방법이 있다. 2가지 있으니까 관리처분 있죠? 자, 그럼 재건축은 하나밖에 없어. 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재건축은 오직 관리처분만 있지, 거기 수용 방법이라든지 뭐 환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뭐 만들어요? 주택, 부대설, 복리설,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것. 그건 재건축이었었죠. 그러니까 결국 관리처분은 3군데 사업에 다 들어있다. 공통점입니다. 아셨죠? 그때 무슨 방법을 한다? 관리처분을 할 때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이거지. 수용 방법하거나 환지 방법을 할 때는 저런 거 해야 안 해요. 환지 방법을 할 때는 뭐 해야 돼? 환지계획 작성하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계획 수립한다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 그냥 3가지 공통점은 재건축에서는 환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재건축은. 그러니까 아예 그거 다 빼버리고 뭐만 법에서 써놨다? 관리처분 방법으로 하는 것만 썼다는 거. 이해되죠? 그것까지만 정리하시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관리처분에 들어갈 내용들이 박스 속에 주르륵 들어있어. 그중에 첫 번째 거는 꼭 기억해. 분양 설계라는 게 뭐죠? 우리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뭘 수립하죠? 뭘 작성하죠? 환지계.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환지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청사진. 우리 그리고법에 그 설명했었죠? 25분 동안 설명하는 거. 쭉 종전에 1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 새로 만든 1번 필지 이렇게 줄게. 2번 필지 수행할 때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게 무슨 게? 환지계. 똑같이 관리처분 방식에서도 종전에 낡아 빠진 아파트 가진 사람에게 새로 아파트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청사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요거야. 보세요. 옛날 아파트잖아. 낡은 아파트. 여기 있던 이 사람에게 당신 개발 끝나면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이거 너 요거 줄게. 이 낡은 아파트 가진 사람 너한테 새로 아파트 요거 줄게. 요게 무슨 계획이야? 관리처분 계획이랑 뭐 비슷해. 환지 계획과 똑같은 거야. 이 관리처분 계획은 언제 이거를 수립해야 될까? 아니 언제 관리처분 계획에서 뭐 하는 거 분양 설계. 요 분양 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수립해야 될까? 시점이 언제일까요? 곧 써놨잖아. 언제래? 분양청연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이해돼 있잖아. 지금 토지 등 소유자야. 자, 분양청 하는 분 있고 안 하는 사람 있다 그랬죠. 그럼 안 한 분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죠. 그분들은 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끝나야지 이 설계를 만들 수 있어. 분양청이 끝나야 누가 분양청 들어온지를 알아야 너한테는 요거 만들어줄게, 너희들은 이렇게 줄게, 너는 이거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분양 설계는 어느 날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다? 분양 시청일이 만료되는 날. 그날 누가 분양 시청을 했는지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요 분양 설계라는 저 그림을 그린다. 요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그림을 그리는 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도록 하죠.
그 밑에 관리처분계 인가받는 걸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뭐 받는다? 변경인가. 그죠? 그럼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중지인가 폐지인가. 그러니까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중지할 때는 중지인가, 폐지할 때는 폐지인가. 이 사업을 폐지할 때는 폐지인가 받아야 돼요. 근데 무슨 변경이 있다? 경면 변경.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해도 된다. 그중에 제일 첫 문제 많이 났던 게 첫 번째 거.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 자, 뭐였다고? 조서의 단순정정. 뭐 오탈자 있는 것들 있잖아. 그죠? 어라고 쓸 걸 아로 써가지고 잘못 쓰거나 오라고 쓸 거 우라 써거나 잘못 친 것들. 그런 것들은 단순정정은 굳이 변경 인가받는다, 변경 신고만 넣을 수 있다. 그런데 괄호 열고가 시험 문제죠. 항상 공법은 뭐가 시험 문제 잘 난다? 괄호 속에 있는 거 조심하랬죠. 그런데 단순정정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경면 변경, 중대한 변경. 단순한 거였는데 그걸 변경하면서 이미 그걸 줄 알고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변경하면서 이 사람한테 큰 피해를 입어. 불이익을 받는 게 있어. 그거는 단순 변경으로 볼 수 없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을 때만 변경 신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단순 정정은 그건 변경 인가. 아셨죠? 그런 게 시험 문제에서 잘 나는 것들이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관리처분계 수립하는 기준. 원칙적으로 뭘 고려한답니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뭘 고려한대? 면이환. 면적, 이용사, 환경은 꼭 고려해야 돼. 근데 뭐는 없어요? 거기 위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고려할 상에 위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 지금 여기서 어디가 조망이 제일 좋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밖을 내다보면 저 창문 열어봐. 뭐가 보이죠? 한강이 내려다보여. 그죠? 지금 문 열어봐. 저 도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 한강이라고 생각하셔. 이분들 아파트에서 딱 창문 열어보면 뭐가 보인다? 한강 보인대. 그럼 이분들은 조망권이 좋아 나빠? 조망권이 좋은 거죠. 자,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이 자리를 받고 싶어요? 저 뒤로 물러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 자리를 원하지. 근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정할 때 그 위치를 종전했던 위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법적으로 고려할 말이 없어. 고려 안 해도 돼. 그럼 통상은 어떤 식으로 한다? 면적, 이용상, 환경을 고려했더니 큰 차이가 없어. 솔직히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뭐 여기나 여기나 큰 차이가 없거든. 그럼 나중에는 뭐 돌려버린다? 뺑뺑이 뭐야? 추첨. 대부분이 뭐 한다? 추첨을 해버려. 그럼 여기 살던 사람이 추첨받았더니 새로 아파트는 전리 들어간대.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이분들은 하고려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추첨의 방법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있던 자리를 뺏기고 딴 데로 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 안 할래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어떤 이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할 요소에 뭐가 빠져있다? 위치가 빠져있다는 거. 근데 어디는 들어있어요? 분양 환지 방식 할 때, 우리 환지를 할 때, 환지 설계 있죠? 그 환지계 속에 보면 뭐 들어있어?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위치부터 제일 먼저 나오거든. 그건 위치가 나와. 근데 여기는 위치란 말이 없어. 면적, 이용 상황, 환경만 고려해. 그리고 우리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지면, 토수, 이환 7가지 해서 위치가 들어가고. 아셨죠? 그게 달라. 자, 그 정도만 하고. 그 밑에 현금 청산도 있어요. 어떻게 현금 청산이죠?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 자 또는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뭐한 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들. 분양권 준다, 돈 받고 떠나라. 돈 받고 떠나라. 그중에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은 뭐와 비슷하죠? 환지 방식에서 과소토지. 지나치게 작은 땅, 그죠? 안 줘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땅을 갖고 있는데 면적이 너무 작은 땅을 갖고 있다. 그럼 그분들은 분양권 안 줍니다. 보통 심에서 보면 한 60제곱미터? 그 정도? 그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안 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건 주려면 사람 수가 늘어나. 그러면 나중에 마땅히 줄 만한 그게 안 나와가지고 너무 작은 건 돈 받고 떠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에. 이때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 좁다가 맞아요? 작다가 맞아요? 너무 작은 토지 건축물이야? 좁은 토지 건축물이야? 나는 이 말끝이 국산말이 이게 맞나? 나는 북중문이 모르겠어. 나는 너무 작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써야 맞을 것 같거든? 근데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좁다는 건 무슨 그래? 폭이 좁다는 생각으로 들었거든. 그렇게 해석하잖아. 그래서 이건 좁쌀 같은 사람이 만들어서 좁은 토지라고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새겨들어 그냥 한마디로 작은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정비구역에 입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는 뭐라? 취득하지 말아라. 취득했다가는 나중에
현금 청산당하고 쫓겨난다. 아셨죠?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어떻게 주는 게 원칙이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 몇 개 준다? 하나 줍니다. 또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 몇 개 줍니까? 역시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역시 하나. 그래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시아버지가 뭘 갖고 있어? 주택을 한 5채 갖고 있어. 그런 시아버지를 뭐란다? 빙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때는 지가 다 5채 갖고 있지 말고 하나는 누구한테 주고 며느리한테도 주고, 그죠? 손주한테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갈라놓고, 이렇게 세대 구분해놓고, 갈라놓고, 이렇게 해서 좀 쪼개놔야지 좀 그래도 다 받는데, 주거라고 혼자 5개 갖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몇 개 준다? 원칙이 하나란 얘기야. 재개발 사업에서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재건축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어. 그게 바로 옆 페이지에. 바로 재건축 사업에서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에게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에서만은 토지 등 소유자한테 몇 채 준다? 갖고 있는 주택수만큼 전부 다 준다. 이건 무슨 사업에서만 그렇다? 재건축에서만 그랬지 재개발 사업에서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여기 투기과지구죠? 우리 서울 여기는 투기과지구야. 저기 수도권 과밀억제권액이야. 수도권 과밀억제권액에 속해요. 그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액 안에서는 얼마를 줄까요? 그때는 최대 3채까지 줘. 무슨 사업에서만? 재건축에서는. 그럼 다시 한번 수도권 과밀억제권에게 위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건축에서는 몇 주택 준다? 다 준다. 갖고 있는 거 다 줄게.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는 여기서는 몇 개 준다?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채까지 줄 수 있다. 무슨 사업만? 재건축만.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라면 1주택 아까 원칙으로 가는 거야. 이건 재건축에 관해서만 예외가 있지 재개발에 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1주택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재개발한다는데 시아버지 혼자 5채 갖고 있다. 몇 채 준다? 한 채 준다는 얘기야. 그럼 병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며느리도 한 채 주고, 그죠? 그러니까 좀 나눠놓지. 사전에 미리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 재개발에서는 바보가 될 수 있다. 재건축에서는 몇 채까지 주고 과밀억제권은 3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건 어디서 써? 도시개발법 있는 거랑 똑같아. 권리산정 기준을 다음 날부터 무슨 짓을 했다?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증가돼 버렸어. 그럼 증가된 자들은 분양 대상에서 그대로 분양 신청을 하도록 분양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는 건 분양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한다는 얘기야. 언제부터? 기준일 다음 날부터 뭐 한 자들? 그런 토지 소유자가 증가돼가지고 늘어나는 사람들 있잖아. 대표적인 게 뭐죠? 한 필지 토지를 5필지로 나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주택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다세대 또는 연립 같은 주택을 줬다. 이래서 토지 등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사람들은 분양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뜻이야. 그건 분양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무에서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관리처분계획 뭐가 있죠? 타당성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타당성 검증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사업시행 계획서에서 전비사비나 여러분들 분담금 써 있는 거하고 아까 제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을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전비사비 총액이 얼마 들어갈 거라 나온다 그랬죠? 대략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또 여러분들 분담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될 겁니다. 추산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몇 가지 공고하라고 그랬잖아. 통지하고 공고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시행 계획서에 있던 전비사업하고 분담금 추산액 총액하고 어디 있는 거하고 관리처분계도 똑같이 전비사업하고 그 조합원 분담금하고 거기도 들어있어요. 근데 사업시행 계획서에 있는 거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액수가 높을까? 여기에 써있는 전비사업비가 더 클까? 여기 있는 게 더 클까? 이유는 자, 잘 생각해봐. 원리를 모르고 애우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처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했죠.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뭐 받았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았다. 보세요. 전비사비 얼마 정도 들어가고 분담금 얼마 정도 내면 뭐 주겠대? 아파트 드릴 때니까 뭐라고 그랬어? 분양청 하세요라고 꼬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분양시청 기간입니까? 거기였네. 이거 마음에 들으면 하시라라고 해서 분양시청을 꼬시는 거잖아. 꼬신다는 건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양청을 유도하려면 분담금 액수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지.
예? 3천만 원만 내면은 아파트 줘준다고? 야, 이런 복받은 일이. 알았어, 나 분양청 할게. 그랬더니 나중에 관리처분계 인가가 진짜 돈 내는 거거든. 그래서 얼마래? 3억 내시래. 아까는 얼마라고 그랬고 3천만 원 그랬고 여기서는 4억 내래.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야. 어쨌든 얻은 게 더 높아진다. 진짜는 관리처분계 이게 진짜거든. 요거는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작전으로다 내놓은 미끼야, 미끼. 이건 미끼예요. 자, 보세요.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들어야 분양 신청할 거냐. 분양 신청하라고 꼬시기 위한 미끼가 사업시행계획서고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 하는 건 어디서 떨어진다? 관리처분계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항상 그래.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뭘 만들어서 타당성 검증. 언제부터? 자, 전비사비, 사업시행계획 쓰는 전비사비하고 요 관리처분계에 대한 전비사비 비교했더니 어디가 더 높아? 전비사비가 얼마나 더 높아? 요거보다도 10% 이상 증가된대. 여기 있는 것보다 10% 이상 증가된대. 그렇다면 그렇게 비용이 늘어나는 게 그렇게 여기 있던 것보다 더 늘어난 거죠? 그게 타당한지 무슨 계획에 대해서 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이라는 걸 거쳐서 그게 과연 그게 타당하냐 한번 거치라는 얘기야. 또 뭐 마찬가지야. 분담금 추산의 총액이 있었죠? 요거하고 어디 있는 거 관리처분 조합원 분담금하고 비교했더니 역시 이쪽이 이때는 얼마나 높아? 10%가 아니야. 이건 28% 이상 증가한다. 여기는 10%, 이건 20%. 어떻게 해야죠? 헷갈려.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서 정리할까? 봐봐. 전비사비 총액이 더 높아요? 분담금 추산의 총액이 더 높아요? 전비사비 총액이 더 높을까? 분담금 총액이 합친 게 총액이 더 높아? 클까 액수가? 어떻게 커요? 뭐 사업을 해봤어야지 알지. 이게 문제야. 가장 기초인데, 기초 중에 기초인데. 전비사비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 5천억. 근데 여기 분담금 초산액은 1,000억. 이거 극단적인 예 들은 거야, 사실은. 근데 5천억은 1,000억. 왜 이렇게 했어? 그럼 4천억 어디로 간 거야? 사업비가 5천억 들어간다는데 여러분들이 분담하는 건 1,000억만 내래요. 그럼 4천억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죠? 세금으로 다 채워줘요? 아니야? 그러면 저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께 4천억이라는 돈을 다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주고 가죠? 그것도 아니야? 저 4천억 어디서 떨어지는 돈이야? 돈 들어올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그렇죠. 일반 분양하면 돈 들어오잖아. 그 돈 갖고 사업비 채우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사업비 부족한 것, 여러분들 분담금하고 이 사업비의 차액은 일반 분양에서 들어온 돈이지. 세상에 공짜로 들어온 돈 없지. 누가 줘 그걸.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전비사비가 훨씬 더 높고 여러분들이 받는 분담금 총액은 그보다 낮아야지 하지. 이거보다 전비사비보다 분담금이 더 크다면 그건 뭐가 대단히 잘못된 거지. 말이 안 되는 수 있잖아. 거꾸로 가는 건. 총액이 5천억 들어간다는데 여러분 분담금은 7천억이다. 그럼 2천억은 누가 빼먹는 거야? 조합장 새끼가 다 빼먹는 거지, 그건. 그러면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사업이. 그러니까 이익이 나야 되는 거니까 5천억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만큼 부담을 덜어야지 이익이 나는 거지. 그 초과되면 손해보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더 작아. 그러면 큰 거에서 10%, 예를 들면 얼마야? 이거 5천억에 10%면 뭐죠? 5,500억, 500억이 늘어나. 그죠? 근데 반면에 1,000억에 20%면 얼마죠? 200억밖에 안 돼. 그죠? 그러니까 큰 거는 10%만 늘어도 되게 큰 금액이 되는 거고 작은 금액은 20% 늘어도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금액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큰 덩어리는 10%만 증가해도 총액은 500억이나 늘어나니까 그거는 타당성도 필요하고 작은 금액은 20% 증가시켜도 그래봤자 얼마니까 200억밖에 안 늘어나니까 요거 그때부터 타당성 검증이다. 그래서 큰 건 10% 이상 증가할 때, 작은 건 20% 증가할 때 뭐가 필요하다?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아니면 조합원 얼마가 5분의 1 이상이 이거 시험 문제 났던 거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언제부터 관리청계 이게 신청 들어갔죠? 그날부터 며칠 내? 15일 내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그때도 해야 된다. 자, 조합원들이 봤더니 뭐야 이거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 이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이거 타당성 해주세요. 라고 언제까지 요청해야 돼? 이거 15일 이내. 이 5분의 1하고 15일이라는 이 숫자를 시험 문제에 냈었어.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부터 15일 내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면 하여야 한다. 아셨죠?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관리처분계로 만들어서 주면 된다. 간단해요.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자. 그 옆에 때 지분형 주택 및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하고 나오죠? 이것도 지금 읽은 건 아니야. 지분형 주택이 뭐죠? 개념 정리만 할게. 지분형 주택이 뭐야? 지분형 50대 50 누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 50%는
그 토지 분양받은 사람 네가 50% 갖자. 이런 걸 뭐란다? 일종의 지분형 주택이라는 개념이 그런 식이야. 그래서 반반씩 너도 일부 지분 갖고 나도 일부 지분 갖다. 이렇게 하는 지분형 주택.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는 건 싸가지가 없는 건데 별로 현실에서 써먹지도 않는 것들. 하여튼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 번 정도 볼 거야. 그때부터 충분해. 지금 보지 않아도 돼. 다음 페이지. 뭐냐?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대. 그래서 철거하죠? 언제 철거해? 뭐 끝나야 돼?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 철거한다. 언제 철거한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이후에. 근데 예외는 있어 없어? 있을 수 있겠죠. 왜? 여기가 붕괴 우려가 있대.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빨리 내보내고 빨리 철거해야 돼. 붕괴 우려했죠. 또 뭐였대?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 범죄와 그랬어요. 왜? 빈집에는 누가 들어간다? 살인 전과 산범이 들어가서 살아. 왜? 빈집이니까 지는 쫓기고 있잖아. 지금 지명수배 됐잖아. 갈 곳이 없잖아.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돼? 빈집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지가 하잖아. 그래서 요새 안정환이하고 몇 명 이렇게 해서 저기 안동인가 거기 파출소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거 하여튼 요새 나온 거 있었어요. 그래서 영덕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로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순찰 강화하는 것 중에 제일 순찰 강화 요주의 집이 어떤 거야? 빈집. 그래서 빈집은 꼭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순찰할 때 한 바퀴 도는 이유가 바로 빈집은 뭐 할 수 있다? 우범지에다 될 수 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죠? 부녀자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성폭행하고 거기서 죽여놓으면 그거 누가 알아? 거기 아무도 조사 안 하면. 그래서 이런 위험한 것들은 미리 뭐 하면 좋다? 철거해도 좋다. 그런 것들은 우범지다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철거해서 아예 그런 놈들이 들어가서 사는 걸 못하도록 한다. 그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건 27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끝났어? 철거 다 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새로 지쳐. 시공하죠. 근데 시공에 관해서는 법에 한마디도 안 나와. 왜 안 나오죠? 법에서 시공에 대해서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 왜? 뭐 받았어요? 관리청구 인가 받았잖아. 그럼 인가 받은 대로 아까 이제 뭐 하죠? 건축물 뭐 했어? 이제 사람들한테 뭐 하죠? 일단 퇴거 명령 내리고 퇴거 명령 다 내렸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가고 이제 철거 들어가고 철거대에서 뭐 한다? 시공한다. 근데 이 시공은 한마디도 법이 없어. 왜 없죠? 인가받은 대로 그렇게 공사하란 얘기야. 규제하지 않아. 인가받은 대로 하란 얘기야. 다만 공사 다 끝나면 제대로 했는지는 그 인가받은 대로 제대로 했는지 뭐 했다? 검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사하는 건 거기까지는 시시콜콜하게 법에서 규정한 건 없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고 끝나고 나면 뭐 한다? 제대로 했는지 뭐 받는다? 준공 인가받고 뭐 한다? 공사 완료 고시라고 하면 공사는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준공 인가 전 뭐가 있대? 여러분들 사용 승인이 있어요. 몇 페이지에? 하나만 더. 140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에서 시장 수생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끝냈대. 그 중에 누가 있을까? 두 번째 줄. 토지주택공사 등 있죠. 그럼 토지주택공사 등 둘이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얘들은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할 수 있대 없대? 이게 문제예요.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별도로 시장부 수준한테 준공인가 안 받고 시장부 수준한테 안 받고 지들 내부에서 자체 시스템에서 준공인가인데 이런 걸 뭐라 한다? 셀프 준공인가. 이런 셀프 준공하면은 제대로 하는 거야? 손 지들끼리 이렇게나 지 엉터리로 하는 거야? 아, 지가 자기 걸 검사한다면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LH가 뭐다? 부실공사가 많은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자체 준공인가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시장수들에게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싸가지 없는 규정이야. 그래서 이거 있다. 근데 요새는 요새 제일 하자 많은 아파트가 어디래? GS건설이래요. 예, 제일 많은 게 이번에 나와서 GS건설이 가장 하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GS건설 좀 반성해야 돼. 근데 옛날에 제일 많은 게 어디야? LH. LH는 요새 능가하고 있나 봐. GS건설이. 근데 LH도 엄청나게 하자 많아. 가장 큰 이유는 자체 준공인가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제일 좋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옆 페이지 보면 준공인가자 뭐 할 수 있어? 사용 허가받을 수 있어. 아직 준공인가 안 났는데도 미리 뭐하고? 허가받고 사용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잘 봐봐. 준공인가 안 났는데도 허가받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게 있다. 그 정도만 하고. 그 밑에 준공인가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에 따른 전비구역 해제. 대단히 중요해.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표시해놓고. 그게 무슨 내용이죠? 자, 그 말이. 지금 뭐가 끝났다고? 준공인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준공인가 받은 그 다음 날부터 뭐 한 것으로 본다? 준공인가 받은 그 다음 날부터 뭐 한 것으로 본다?
그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주 중요한 게 그거야.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준공인가 고시가 다만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지금 대부분이 이루어진 게 뭐죠? 관리처분계획. 그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관리처분법을 할 때는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이거는 공사가 다 끝나서 해제된 거야. 공사가 시행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정비구역 끝내자. 자동 해제예요. 언제부터?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을 날 다음 날. 단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아주 중요한 거. 다만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조합도 취소될까? 해산될까? 아니요. 아직 조합은 뭐가 남았어? 청산금 징수기부 남았어. 그래서 뒷돈 줄 게 있으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합은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살아있어. 아직은. 그렇게 했죠.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중구인가 받고나서 이제 다 이상업대, 아파트 진 거 이상업대. 이제 뭐 해야 돼?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무슨 계획에서? 요거 사업시행 계획서하고 요거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서 물론 요거에 따라서 이제 뭐 해야 된다? 소유권을 이전해 주자. 그래. 아까 약속했잖아. 너한테는 이거 줄게. 너한테는 저거 줄게. 아까 약속했죠? 그 약속한 대로 완성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걸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그 소유권 이전 고시. 그럼 중요한 게 뭐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뭐가 나오죠?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그게 소유권 이전 고시야. 고시가 다음 날. 뭘 취득한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새로 진 아파트 언제부터 내거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지난주 전체적인 책에 1시간 동안 설명할 때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였는데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했대. 근데 소유권은 취득했는데 그 밑에 거 공사 완료 전 완공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죠. 그럼 잘 봐봐. 여기 몇 동 지키려 했어? 하나, 둘, 3개 동을 지키려 했어. 근데 몇 동만 완성됐어? 2개 동은 완공됐어. 1개 동은 자꾸 공사가 지연돼. 그럼 완공된 이것만 별도로 이것만 준공인가 받는 거 될까? 안 될까? 다 끝낼 때까지 준공인가 못 받는다? 완공된 것만 준공인가 받을 수 있다. 완공된 것만 준공인가 받을 수 있어. 그러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넘겨주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2개는 완성됐는데 이거 안 된다고 끝까지 갖고 있으면 이건 완성된 거 내버려두면 더 쉽게 이게 훼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것만이라도 따로 준공인가 받고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고시 할 수 있어 없어? 있단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났었던 거고.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했었고 나머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죠. 등기부정리 아직 안 했죠? 그럼 언제까지 해? 등기부는 소유권 이전 고시 했을 때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시험 문제 났죠? 그 소유권 등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새 아파트 네 거야라고 소유권 등기 올라가기 전에는 그 밑에다 저당권이니 전세권이니 이런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소유권 등기만 무조건 올라가고 다른 등기는 안 돼. 근데 이거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하고 달라. 환지 방식에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일단 환지 등기 하잖아. 그럼 환지 등기 할 때도 원래는 다른 등기 안 돼. 근데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등기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다른 등기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하지 않아도 다른 등기 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도시개발법은 다른 등기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소유권 등기 올라가기 전에 저당권 등 다른 등기 돼. 근데 정비법은 절대로 다른 등기 안 돼. 오직 소유권 등기 먼저 올라가기 전에 다른 등기는 안 된다. 이게 달라요. 그런 차이점만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 영순위.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못 끝내고 있었어. 조합의 해산. 조합의 해산. 시험 문제 영순위. 별표 3개. 3개가 부족한가? 별표 5개. 그럼 또 별표 10개라고 올라가지. 그러니까 3개라고 하자. 별표 3개. 제일 중요하다. 왜? 올해 시험 문제 영순위. 언제 만들어졌어? 작년 새로 만든 거야. 자, 이 배경을 간단히 설명했었죠. 뭘 설명했었죠? 이 배경. 아파트 공사 다 끝났어. 뭐까지 끝났어? 소유권 이전 고시가 했어. 그러면 고시 그때 다음 날 뭐 했죠? 소유권 취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했어? 등기까지 했어. 그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까지 다 끝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할 거 없어. 그죠? 물론 소유권 등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 어떤 게 있죠? 시공자하고 우리 조합하고 분쟁이 발생해서 어떤 거 공사비와 관련 분쟁들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러면 이쪽도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조합은 해산해야 돼? 아직은 살아있어야 돼?
조합이 없어지면 소송 당사자가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조합은 아직은 소송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 돼.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은 할 일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사라져야죠. 왜요? 조합장 한 달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 한 달 급여가 2천만 원 나가고 있었어. 그죠? 조합 운영비라고 치고는 한 달에 또 1,000만 원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 끝났으면 끝내야지 얼른. 더 이상 조합 해산해야 되나. 안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새끼가 총회를 열질 않아. 그래서 계속 그냥 돈 받아 처먹고 있는 게 3년씩이나 간 적도 있어. 뒤져볼까? 그 끝나고 나서 3년씩이나 지금 조합 해산하고 계속 급여 받고 있는 거야. 그걸. 그래서 강제 해산시키려고 이런 내용이 작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배경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래서 시험 문제 영순위. 첫째는 조합의 해산은 언제부터 하랍니까? 또 해산에 관한 내용. 뭐야?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 고시했으면 그렇다 몇 년 하란 얘기야? 1년 내 하란 얘기야. 3년씩 끄지 말란 얘기야. 1년 내 조합 해산을 위한 뭐라?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최해서 빨리 해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1년 내 총회 열어서 해산해야 되는데 안 한다? 1년이 지났다? 그럼 조합은 얼마? 5분의 4의 요구로서 소집된 총회에서 어떤 의결로 통과시켜? 조합은 과반수 출석이야. 출석 조합은 과반수가 오케이 하면 그 조합은 뭐 된다? 해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합장이 반대해가지고 또 조직적으로 방해하잖아. 조합장이. 그지라가지고 5분의 4의 요구로 총회를 열어? 못 열어? 못 열게 해. 그래서 열려고 했는데 열지 못하게 해. 그럼 이제 그 다음 방법이 뭐가 있단다? 시장군 수령이 뭐였죠? 조합 설립 인가권자잖아. 그럼 조합 설립이 인가권자인 시장 수령이 조합 설립이 인가해 준 걸 뭐 할 수 있다? 그때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더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추진하는데도 못하게 막아버리거나 또는 안 했다 이 소리야. 그러면 누가 해산시켜버려? 시장 수령이. 그 인가해 준 걸 뭐 해버려? 취소해버려. 그럼 조합은 자동적으로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근데 이건 소급표 적용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해산대부터 미래 적용해야 되지. 이건 소급시키면 안 되죠. 그럼 소급시키면 뭐 해야 돼? 받았던 급여 다 토해내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동안 이랬던 거. 그러니까 아마 여기선 말은 취소라고 했지만 이건 취소가 아니야. 법 만들면서 이렇게 쓰면 안 돼. 나는 뭐가 맞아? 그건 우리 장래에서 효력이 미치는 게 뭐죠? 해지. 이건 해지권으로, 이건 취소라고 썼지만 성격은 해지권 성격을 갖는 취소로 보시면 맞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 있다. 또 하나,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대. 왜냐면 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자기들 그 조합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왜냐면 조합은 뭐로 보죠? 법인. 법인은 스스로 권리물을 행사했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재산으로, 조합 재산으로 된 거였어. 그것들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 쪼개서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다시 뭐라 하죠? 그걸 청산 절차라고 그래. 해산 절차 들어가면 그 다음 뭐 들어간다? 청산 절차 들어가는데 청산할 수 있는 청산인이 있어야 돼. 그걸 다 하는 사람. 근데 조합장 새끼는 이미 모가지 날려서 잘렸겠잖아. 이런 상태까지 하면 조합장은 이미 아까 언제 해산했어? 여기 해산하거나 아니면 설립인가 취소되면 누가 없어? 그 끌어가 조합장이 없어진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면 누가 이제 청산인데 조합장이 청산인이야. 근데 청산인 조합장이 없잖아. 그럼 새로 선임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선임한다? 시장수령이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청산인을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시장수령이 법원에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없을 때는 저렇게 한다는 얘기야. 아셨죠? 있으면 그 사람이 청산이 보통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요. 아셨죠? 예, 이런 절차에 관한 거면 기억하죠. 나머지 청산금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비법 다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무슨 법? 건축법으로 들어가죠.